스피드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할 건데요.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표 중에서 비례율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이제 비례율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또 사업성 분석 이어갈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변 시세로만 추산해보는 방법이 있고 공시가로만 추산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재개발 사업장의 분양 수익성,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예상치 등을 판단을 해서 이 사업장이 사업성이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이거 보겠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비례율이 뭔지 알아야 돼요. 비례율은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종 자산가치분의 종후 자산가치 마이너스 비용. 이제 이렇게 하면 왠지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 좀 바꿔보자고요. 비례율이 그냥 말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비례율이라고 쓰고 있는데 뭐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옛날에 97년도 이전에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교통부의 전신이죠.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성을 이렇게 나타내라라고 예시안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법에서는 명칭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법의 흐름을 쭉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비례율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어떻다. 비례율이 높다. 그러면 사업성이 좋다. 비례율이 낮다. 그럼 사업성이 낮다. 사업성이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회사가 됐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좋으냐 나쁘냐는 내가 투자한 자본분의 수익, 재개발 재건 중에 분양 수익이겠죠. 분양 수익 마이너스 부채나 비용 이제 이런 것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투자 자본은 뭐죠? 조합원들의 땅이죠. 그 조합원들의 땅을 감정평가하는 거죠. 그 감정평가의 총합, 그게 종전 자산 가치의 총합이죠. 그게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는 투자 자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 수익은 뭐죠? 수익은 뭐죠? 일반 분양 수익이 있고 조합원 분양 수익도 있는데 여기서 좀 이제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약간 복잡해지는 게 조합원 분양 수익도 수익금이 잡힌다는 거죠. 그게 일반 분양 수익금보다 좀 작지만 어쨌거나 수익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수익, 일반 분양 수익을 다 합해서 그게 종후자산 가치, 이게 분양 수익이 되는 거고요. 비용은 뭐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례율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게 뭘 나타내는 거냐? 그러면 그게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현장 같은 관리처분 내역서에 종후자산 가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분양 수익이 많았구나. 봐야 될 게 이런 거죠. 분양 수익이 많았는데 조합원들끼리 돈을 내는 조합원 분양 수익이 많았는지 일반 분양 수익이 많았는지 봐야겠죠. 비용이 많았다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많은 게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지 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자본이 너무 작다. 그럼 종전 자산 가치가 좀 낮게 나왔는지 높게 나왔는지 이런 걸 봐야겠죠. 그럼 이제 사업성이 좋고 나쁜가 한번 따져볼게요. 우선 사업성이 좋다. 그럼 비율이 높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사업성이 높다. 이러면 이제 우선 첫 번째가 종무자산 가치 수익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비용을 낮게 잡았다는 거죠. 비율 사업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 부분에서 좀 조합원들이 예민해지는데 이게 조합원의 감정평가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와야 그래야 사업성이 좋아져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게 자기의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걸 원할 거라고요. 높게 나오는 거를 원하는 많은 다수의 이기적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전체가 높게 나온다면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다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고 내 것만 높게 나와야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거겠죠. 전체 사업 구조로만 놓고 본다면은 감정평가 금액의 총합, 종전 자산 가치는 낮게 나오는 게 사업성이 유리하다. 반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 비율이 떨어지는 경우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분양 수익이 낮다든가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분양 수익이 좀 낮게 잡힌다든가 아니면 뭐 안반이 나오거나 문화재가 막 나와서 비용이 증가된다든가 최근에 어떤 뭐 재건축 현장처럼 갑자기 공사가 서가지고 물가 상승 때문에 비용이 증가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조합원이 너무 감정평가가 전체적으로 크게 잡힌다든가 이러면은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여기까지가 비례율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는 사업을 점점 꼼꼼히 분석하면서 비례율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사실 산수예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 비율이 높다면 좋다, 비율이 낮다면 나쁘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조삼모사적인 성격이고요. 실제적으로 분석하다 보면은 비율이 높고 나쁨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조합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비례율이 낮아도 다른 방법으로 또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비례율이 낮지만 나한테 이득인 경우, 비례율이 높지만 나한테 불리한 경우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높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서 유불리가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비례율이라는 걸 원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원천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됨에 따라서 왜 제가 조삼모사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차차 공부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믹데이터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비례율을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